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보조 지표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근본 추세 지표인 ADX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ADX는 추세를 분석하는 지표들 중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부 깊게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꼭 하나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면 ADX만큼은 아셔야 돼요. 비유하자면 기본 자세 같은 거라고 할까요? 모든 기본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듯이 ADX로 차트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 차트 분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정확한 개념부터 활용법, 다른 지표들과 함께 사용하는 법까지 전부 알차게 알려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볼만한 영상인지 판단을 돕기 위해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전업 투자자이자 전직 제도권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며 투자자산 운용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식 차트 관련 도서를 집필해서 다수 도서 플랫폼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이력이 있고요. 종목 공부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10,000분 이상 보유한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실제 매매 인증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 90%는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학습이 아예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증권사 채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자산 운용사가 아닌 대행인 정도의 수준이에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고 책임감 없이 떠드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에버리지 디렉셔널 인덱스, 평균 방향성이라는 뜻이죠. 일단 ADX의 본질은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시장 또는 종목의 현재 단기 방향 추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하고 추세를 따라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을 세워줘요. DMI 지표를 만든 웰스 와일더라는 인물이 1970년대에 개발했고, DMI 지표에 이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계산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ADX는 사실상 DMI에서 파생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DMI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에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따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ADX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X는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지표인데 우리가 추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70%가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횡보장이고 나머지 30%가 추세장입니다. 자, 추세가 뭔가요? 추세는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 그 방향을 유지하려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라는 힘에 의해 상승 방향이 한 번 형성되면 관성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추세가 존재하는 30%의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가들은 집중적으로 돈을 법니다. ADX는 70%의 횡보 구간은 피하고 추세가 형성됐을 때 집중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상승 추세뿐만이 아니라 하락 추세 또한 잡아내기 때문에 원래는 선물 시장에서 주로 활용이 됐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주식과 코인, 외환까지 차트가 존재하는 모든 시장에서 쓰이고 있어요. ADX는 0에서 100 사이로 움직이는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실전에서 활용하는 법을 익히기 전에 대략적으로 읽는 법은 아셔야 되니까 기본적인 간단히 구간에 따른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DX에서 0에서 선이 20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은 추세가 약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ADX는 바닥을 못 벗어나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거나 하락하고 있다면 비슷한 자리에서 횡보할 확률이 높고 혹은 기존의 추세가 끝나감을 의미합니다. 자, 25를 벗어나는 구간은 추세가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주가가 상승 중에 ADX가 25 이상을 뚫고 우상향한다면 단기 상승 추세가 형성되어 상승이 이어질 확률이 높음을 뜻합니다. 참고로 주가 상승과 함께 ADX가 바닥에서 25를 뚫고 올라올 때가 가장 의미 있는 매수 시점이 됩니다. 25 이상부터 50까지는 매우 강한 추세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ADX의 선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25, 50 사이에서 우상향하고 있다면 기존 추세를 따라가도 적절한 추세에 편승하여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50 이상, 75 이상 라인은 드문 경우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급등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분할 익절로 대응하거나 매매를 끝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직접 차트에 적용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지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ADX를 검색하고 자,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이 설정 값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다지 의미는 없어요. 개발자인 웰스 와일더가 제안한 기본 값으로 볼 거고 이 선만, 이 라인만 여러분 잘 보이게 두껍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 이렇게 잘 보이게 ADX 선이 적용이 됐죠. 가장 당연하고 단순한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냥 기준이 되게 모두가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길 보세요. ADX선이 바닥부터 우상향하면서 주가도 상승한다. 자, 추세 상승입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죠. 반대로 자, 여기 보세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이렇게 ADX선이 상승하면 보시면 자, 바닥부터 ADX는 상승하고 이때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 하락입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죠.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 자, ADX선은 내려가는데 자, ADX선은 우하향하는데 주가는 상승한다. 일시적 반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 ADX가 내려가는데 주가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 조정입니다. 눌림목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움직이지는 않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운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운 거. 근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것도.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뭐 시총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여기가 단기 바닥 자리죠. 여기를 보면은 하락할 때 ADX가 상승, 그리고 ADX가 눌릴 때 반등이 나옵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ADX 상승과 함께 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전에 찍은 이 ADX의 꼭지가 자, 상승 나올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여기 꼭지 부분이 단기 바닥 구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바닥 구간에서 이 신호를 봤으면 방금 설명드린 이 신호를 봤으면 다음에 요 자리 비슷한 데까지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보면 최근에 봤을 때 이 자리가 바닥이죠. 이 자리가 바닥입니다. 자, 주가가 하락할 때 ADX가 상승합니다. 하락 추세예요. 자, ADX가 꺾일 때 반등이 나와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조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승으로 돌리면서 중기선을 뚫고 ADX선이 우상향하면서 상승이 나오면 여기가 단기 바닥이 될 수 있다고요. 자, 그 전에 하락 추세가 나오던 자리랑은 뭐가 다른지 볼게요. 보면 자, 좀 끌어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강한 하락 추세에서 ADX선이 우상향, 하락 추세죠. 자, 눌릴 때 주가가 살짝 반등, ADX선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떨어지고 있죠. 이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확률이 높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상승으로 돌렸을 때 여기는 선과 함께 의미 있는 상승이 연속으로 나오니까 단기 추세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전에 꼭지였던 이 자리가 자, 하락 추세에서 꼭지였던 이 자리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 확인이 되고 나면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이해되시죠? 진짜 이거는 이걸 알 수 있다는 거는, 이걸 이해하시고 이걸 알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아마 반대로 보는 게 더 쉬우실 텐데 반대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차트를 볼게요. 지금까진 바닥을 봤었고, 자, 현대차 보면은 여기가 꼭지죠. 상승 꼭지. 자, ADX선 보면 봤을 때 자, 주가 상승하고 있을 때 ADX선 올라가니까 상승 추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주가는 고점이 높아졌죠. 주가는 고점이 높아졌는데 주가는 꼭지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는데 같은 자리를 확인해 봤을 때 ADX는 꼭지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가의 움직임과 지표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거. 다이버전스죠. 이 경우엔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가 이미 나온 겁니다. 이후에 자, ADX가 죽고 있을 때 조정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눌림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허용 가능한 조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ADX가 살아나는데 주가가 하락하죠. 그럼 뭐라고요? 아까 저점 보여드린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이 꼭지가 천정 구간이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ADX는 일단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가가 하락할 때 ADX가 상승하고 있으면 그 주식은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초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남겨줄 종목을 굉장히 많이 피할 수가 있어요. 이런 초보가 어디 있습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ADX를 보고 이거 조정이다 아니다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초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추격 매수 시점을 알려드릴게요. 추격 매수 시점은 이 상승 추세가 확인된 상태에서 ADX의 정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이때 이제 주가 패턴도 같이 돌파가 나와주는지 확인해주면 더욱더 좋죠.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 자,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자, 단기 바닥 신호 뭐라 그랬습니까? 자, ADX가 상승, 주가가 하락. ADX가 눌릴 때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건 하락 추세에 대한 조정이다. 여기까지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ADX 상승과 함께 연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면 뭐다? 여기는 단기 바닥이 된다. 이거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기 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게 자, ADX의 정고점 돌파는 이게 되는 겁니다. 상승 초입 시점에서 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그러면 주가 패턴 돌파도 확인해야 된다 그랬는데 주가 돌파는 자, 고점 돌파는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호와 함께 ADX 전고 돌파가 나오면 이 자리부터 상승의 각도가 이 각도에서 이 각도로 가팔라지잖아요. 추세가 강력해지는 거죠. 이 자리가 바로 상승 초입에서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시점입니다. 다음 이제 로보티즈 같은 종목 볼게요. 자, 로보티즈 지금 정배열이죠. 여기서부터 정배열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언제 사야 되냐면 자, 여기서 한 차례 상승 이후 고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횡보하고 있는 거죠. 이 구간에 ADX는 마치 반전형 패턴과 같은 모양을 만듭니다. 자, 고점을 체크해 놓고 이 바닥 돌파의 고점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반전형이니까. 자, 이렇게 체크해 놓고 주가도 이 횡보 구간의 고점을 체크합니다. 자, 보면 횡보 구간 고점이 여기죠. 자, 여기서 이 부근을 뚫고 올라갔을 때 ADX도 이렇게 반전형 같이 바닥을 만들면서 이 바닥의 고점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매수입니다. 자, 그러면 상승 폭이 우상향 각도가 이 각도에서 이렇게 가팔라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ADX가 주는 강력 추세의 시작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읽는 법은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이제부터 정확한 타점 잡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매매 타점은 ADX 하나로만 잡는 게 아닙니다. ADX의 경우 정말 많은 지표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매매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한 영상에서 제가 대형주를 매매할 때 그리고 중소형주를 매매할 때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기법만 딱 2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재테크가 필수인 이 시대에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 공부를 하는 현명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전 재산을 잃어보기도 하고 오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막막한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게 채널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주식 공부방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는 매일 투자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데일리 단타 종목, 단기 스윙 종목, 장기간 들고 갈 대형주 추세 추종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반드시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운영해 오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 댓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차트 분석 후에 공유드리는 스윙 종목을 통해 처음으로 이런 큰 수익을 봤다. 덕분에 시장을 졸업했다. 라는 감사 댓글들도 달아주시는데요.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스윙 종목은 매달 최소 한 종목 이상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유됐던 종목들입니다.
매달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단기 상승한 종목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딱 3종목만 SAMG엔터, 두산에너빌리티, 마지막 로보티즈 순으로 실제로 공유 시점 대비 이만큼 오른 게 맞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공부방에 먼저 SAMG엔터부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SAMG엔터를 검색해보면 자, 스윙 종목 나간 시점이 작년 2월 10일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트를 확인해 보면 자, 2월 10일 SAMG엔터의 주가 자, 만원대에서 이후 99,400원까지 최고가 대비해서도 6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 두산에너빌리티 검색을 해보면 자, 4월 18일 자, 여기 활성화되는 날짜를 확인해 보면 2025년 작년 4월 18일 중단기 스윙 관점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4월 18일 대비해서 자, 4월 18일 두산에너빌리티 2만원대죠. 종가 26,000원 대비해서 97,400원까지 4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티즈 검색해 볼게요. 로보티즈는 자, 스윙 종목 나간 시점 활성화되는 날짜를 보면 자, 2025년 작년 8월 7일입니다. 단기 스윙 종목 로보티즈 공유 드렸고요. 차트를 확인해 보면 자, 8월 7일 로보티즈 8만원대에서 이후 32만 3,500원까지 4배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공유드리는 모든 스윙 종목이 다 이만큼 이 방의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허나 안전한 종목 위주로 공유를 드리고 똑같은 금액으로 10번 매매했을 때 6번, 7번을 틀려도 나머지 종목에서 월등한 차이로 수익 마무리할 수 있는 상승 패턴만 공유드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꾸준한 계좌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방에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올해 2026년 폭등 기대되는 스윙 종목도 공유해 놓은 것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영상에서 강의하는 매매법에 여러 가지 조건 검색식 설정법이 담긴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간단하게 시점 잡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우량주 시점 잡는 법부터 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서 대형 우량주는 자, 지표 추가하고 투자 심리선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투자 심리선 차트에 추가해주고 기본값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심리도를 보면 이거는 이 기준선이 75 이상이에요. 여기는 이 색깔 칠해지는 부분은 투자 심리가 과열되었다는 뜻이고 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칠해지는 부분은 투자 심리가 침체되었다는 뜻입니다. 25 이하 내려갔을 때는 자, 보시면 ADX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고 투자 심리 과열 신호가 동시에 나오면 자, 투자 심리 과열의 진입, ADX 상승, 그리고 최근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면 매수 신호입니다. 자, 다 찍어 볼게요. 자, 이때도 있네요. 자, 보시면 자, 제가 찍은 데가 전부 ADX 상승, 과열, 이후에 상승 나왔습니다. ADX 상승, 투자 심리 과열 진입, 이후에 상승 나왔어요. 자, 먼 과거로 돌아가서 봐도 ADX 상승, 과열 진입, 단기 상승. 자, ADX 상승, 과열 진입, 단기 상승. 전부 단기 수익권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하락 이후에 횡보 추세가 끝나고 여기도 아니고요. 정배열 초기에 과열과 ADX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 이런 지점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볼게요. 일단 다 찍어 보겠습니다. 자, ADX 상승 과열, 여기도 상승 과열, 자, 여기도 과열. 보면 ADX 상승 과열 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인데 이후에 단기 수익이 다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뭘 했어요? 하락 이후에 횡보 추세가 끝나고 바닥에서 ADX가 올라갈 때 이때 심리 과열이 동시에 나오고 이 바닥 패턴을 돌파하는 지점, 이런 데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뭐 둘 다 반도체 주도주고 최근에 상승만 나온 종목이라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대형주 중에 성장주에 속하는 뭐 네이버랑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보면 자, 네이버 신호가
두 번 나왔어요. 여기랑 여기랑. 자, ADX가 상승하면서 과열에 진입한 시점. 자, ADX가 상승하면서 과열에 진입한 시점. 이후에 단기 상승이 세게 나오죠. 자, 여기도 보면 이후에 단기 상승이 세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과열권에 진입한 적이 없어요. 그죠? 자,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보면 자, 뭐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거는 역배열이죠.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면 단기 상승 세게 나오고요. 여기는 역배열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배열이 확인된 시점부터 단기선 정배열이라도 확인된 시점부터 이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하면 굉장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중소형주 매수 시점을 잡을 때 도움이 되는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심리도는 끄고 이제 지표 추가해서 BWI 변동성 지표예요. 변동성 지표랑 거래대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뭐 중소형주 로봇주로 볼게요. 로봇주 사면 볼게요. 사면. 자, 간단합니다. ADX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자, 주가가 상승하는데 ADX가 2, 3거래 이상 상승하면서 주가도 함께 상승하고 동시에 BWI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전 평균보다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는 신호가 동시에 나왔다. 매수입니다. 포인트는 ADX가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야 되고 주가 상승이 따라와야 되고 BWI는 바닥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급증한다. 이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BWI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 공간만큼 여기 생기는 공간만큼 변동성이 커진다는 의미예요.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주가가 움직일 공간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주가가 움직일 공간이 많아진다면 많이 상승하든 많이 하락하든 하겠죠. 이때 기회가 되는데 많이 움직이는 구간에서 ADX선이 살아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 추세가 커질 확률이 높은 거고 이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장으로 움직였던 SPG 로봇 부품주죠. 이것도 보면 자, 중형주인데 말씀드린 매수 시점을 찍어 볼게요. 자, ADX가 상승. 자, ADX가 상승.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 BWI가 바닥에서 들리고 이전 거래대금을 압도하는 평균 거래대금의 증가, 급증. 아시겠죠? 자, 최근에 이거와 동일한 신호가 나온 적이 있나요?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뭐 어렵게 뭐 스토캐스틱 RSI는 이제 고점을 보는 거고요. 뭐 윌리엄스달이랑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랑 혼합되는 내용은 많은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ADX의 기본입니다. 자, ADX선이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는 추세 상승이에요. 자, ADX선이 우상향하면서 주가는 하락한다. 추세 하락입니다. 그리고 ADX가 우하향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조정 상승입니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리고 ADX가 우하향하면서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 조정 하락, 눌림목 유력한 자리입니다. 다음 대형주 매수 타점 잡는 법입니다. 정배열 상승 초입 시점에서 ADX가 우상향하는데 투자 심리선이 과열에 진입했다. 매수입니다. 다음 중소형주 매수 타점 잡는 법입니다. 자, 주가가 단기 상승 추세에 있고 ADX선의 연속적인 단기 2, 3일 우상향 그리고 BWI가 바닥 구간에서 우상향할 때 평균을 압도하는 대량 거래대금이 동반됐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매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은 확률적으로 분명히 높지만 저는 진짜 정말 제대로 된 걸 알려드리는 사람이지만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고영 같은 종목을 보면요. 자, 이거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11월 6일에 고영이 자, 대량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ADX선 상승 BWI 바닥에서 들리는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장 큰 수익이 나오지 못하고 눌려버리죠. 21선 이탈까지 나와요. 이런 불안하죠. 이 경우에는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가 아니라 눌렸을 때 눌림 매매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고 기다렸어도 수익이 나오지만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고영을 검색해보면 제가 구독자분들께 자, 이날 기준봉이 만들어진 11월 6일 날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자, 날짜를 확인해보면 11월 6일입니다. 기준봉이 만들어진. 자, 고영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좋은 기준봉이 만들어졌다. 시장이 강세라면
이대로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강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겠지만 시장이 강하지 않고 순환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따라서 눌림목으로 접근하는 게 낫고 18,000원대부터 눌림목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눌린 자리를 보면은 최하가가 17,540원. 여기도 보면 종가가 18,200원, 저가가 18,000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제가 말씀드린 눌림목 구간이고요. 그대로 참고하셨다면 뭐 한 18,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눌림목 매수를 하신 분들은 현재 지금 60%가 넘는 수익 구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매수 시점이 나왔을 때 오늘 강의한 매수 시점이 나왔을 때 여기서 샀어도 수익이 나오지만 시장이 강하지 않고 순환매 흐름이었기 때문에 애매했다. 따라서 눌림목으로 접근하는 게 나았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세가 애매할 때는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재상승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아요. 근데 어떻게 초보분들이 이런 비트는 상황까지 생각을 하시냔 말이에요. 본업이 또 따로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 도와드리려고 제가 공부방에서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신 뒤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